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조금 그게 기억에 남고, 어떨 때는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남죠. 근데 이 꿈에는 좋은 꿈과 나쁜 꿈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금 예견을 하잖아요. 어떠한 꿈의 예지몽,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면은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게 꿈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꿈을 꿨다, 이런 꿈을 꿨다. 근데 그 꿈이 좋은 꿈인가요? 나쁜 꿈인가요? 이런 이제 문의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는 꿈 중에서 뭐 좋은 꿈이 있죠. 좋은 꿈과 나쁜 꿈인데 오늘은 좋은 꿈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꿈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꿈을 꿀 때 어떻게 첫 번째부터 제가 조금 민망한데요. 꿈에서 남녀가 이렇게 잠자리를 하는 꿈을 꾼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 거는 또 어디에 묻기도 조금 민망하잖아요. 아, 이런 걸 어떻게 묻지? 창피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여자들끼리야, 뭐 제가 또 이렇게 여자니까 뭐 엄마들이나 여자들끼리야 뭐, 그런 거 어떤 꿈인가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남자분들은 또 그런 꿈 얘기를 또 못 하시잖아요. 창피하니까. 근데요, 이 잠자리 하는 꿈, 남녀가 이렇게 밤에 잠자리 하는 꿈은요, 굉장히 좋은 대박 꿈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요, 돈이 들어오는 꿈이에요. 횡재의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통 꿈을 꿀 때 남녀가 어떤 사랑을 하는 꿈을 꿀 때 이렇게 예를 들면 옷을 다 벗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중요한 부위가 보인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금전재물이 늘어나는 꿈이다. 어떠한 횡재수, 내가 돈이 들어올 일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 꿔준 돈이 받을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나한테 돈이 좀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올 때가 있죠. 아니면 이제 복권이라도 사서 어떻게 그런 횡재가 생기다든지 그런 좋은 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꿈은 뭐 쉽사리 꿔지지도 않고 아무리 생각을 한다고 그래도 이런 건 꿔지지가 않아요. 5년 중에 우연히 꾸게 되는 꿈인데요. 그런 꿈이 굉장히 좋다는 거 모르셨죠, 여러분? 그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신발을 누군가한테 얻는 꿈을 꾸는 분들이 있으세요. 신발. 누가 신발을 주는데 그 신발이 아무 신발이면 안 되고 그 신발의 어떠한 모양새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발이 예를 들면 되게 허름하고 더럽고 아니면 짝이 안 맞는다든지 막 이렇게 찢어져 있다든지 그런 신발은 좋지 않은 꿈이에요. 그거는 불길한 꿈이에요. 한데 어떤 신발을 내가 깨끗한 신발을 한 쌍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두 쌍을 받는다든지 어떠한 신발을 선물 받는 꿈은 굉장히 좋은 꿈이에요. 이거는 출세의 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입신양명이나 아니면 내가 이름을 날리는 꿈이 되기도 하고 어떠한 재수가 있는 어떤 이제 예를 들면 혼인이 될 수 있는 성사가 되려고 이렇게 연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귀인수가 들어오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은 굉장히 좋은 꿈이다. 이렇게 깨끗한 신발, 빛이 나는 신발, 어떤 이렇게 광채가 나거나 어떤 이렇게 모양이 깨끗한 신발, 그리고 짝이 맞는 신발, 짝이 또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신발은 굉장히 좋은 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물꿈 많이 꾸시죠? 물이 막 홍수가 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물에서 막 첨벙첨벙 된다든지 이런 어떠한 물에 대한 꿈을 또 많이 꾸시는데요. 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 색깔이 좀 이렇게 거무죽죽해서 좀 어두운 색깔이든지 아니면 조금 호숫가에 저도 이제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그런 꿈을 꿨는데요. 이렇게 호숫가인데 늪처럼 깜깜해서 이렇게 깜깜한 새벽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까맣게 보이고 이렇게 어두운 호숫가인데 잔잔한데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풀들이 나와 있는데 뭔가
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불길하게 꿈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엄마가 그 다음날 돌아가셨는데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나쁜 꿈이 될 수가 있어요. 물에 대한 어두운 물 색깔이 어둡다든지 탁하다든지 더럽다든지 이런 어두운 색깔의 물은 굉장히 불길한 꿈이에요, 여러분. 그렇고 또 이제 물이 굉장히 맑은 꿈은 좋은 꿈이거든요. 그래서 물 색깔이 맑거나 아니면 물이 정말 홍수가 난데 막 철철 넘쳐. 그래서 막 이렇게 철철 넘치는 정말 여기가 다 한가득 물이 되는 꿈. 이런 꿈은 굉장히 좋은 꿈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도 이 색깔로다가 아까 이제 신발에서도 더럽고 깨끗하고의 그런 기륭이 나타나는데 물에서도 이렇게 깨끗한지 더러운지 색깔이 어두운지 맑은지에 따라서 좋은 꿈과 나쁜 꿈이 좀 구별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돌아가신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이제 할머니 꿈, 할아버지 꿈, 아니면 엄마 꿈, 아빠 꿈,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는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꿈에서 왠지 할머니래. 그리고 왠지 우리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꿈을 우리가 조상님 꿈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상님 꿈도 굉장히 좋은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제가 이제 어떤 제갓집이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저랑 이제 구슬하고 나서 일을 하고 나서 안 보이던 조상님이 꿈에 보이시더라. 좀 너무 왜냐면 안 보이다가 꿈에 보이니까 걱정이 되셨는지 이게 어떤 꿈인가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문의가 오셨어요. 근데요, 이 꿈은 굉장히 좋은 꿈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떤 구슬하든 치성을 하든 이렇게 일을 하고 나서 조상님 대우죠. 내가 운을 받을 때에도 내 운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운을 받기 위해서 판을 벌리지만 그거는 조상님 대우가 반드시 그 안에는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운맞이를 10번을 했는데 살면서 예를 들면 10번을 했으면 조상님 대우도 10번 한 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상님 대우를 하고 있는 격이 되는 거예요. 나조차고 했지만 조상님 대우도 한 격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조상님이 꿈에 보이는 거는 조상님이 감흥을 하셨다는 거를 표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꿈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구분을 못 하시는데 혼자서 이게 안 좋은 꿈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무당들 우리들한테 이렇게 우리는 전문가니까 물어보세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해석을 반드시 정확히 명백하게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상님 꿈은 굉장히 좋은 꿈인데 이 꿈도 조상님에 대한 꿈도 좋고 나쁨이 있어요. 그 중에서 조금 안 좋은 꿈은 뭐냐면 조상님이 나타났는데 좀 얼굴색이 안 좋아. 예를 들면 막 삐쩍 말랐어. 그리고 막 얼굴이 어두워. 색깔이. 이게 색깔로 다 나타나요. 얼굴 색깔이 좀 어두워. 아니면 옷을 입었는데 옷이 조금 좀 누추해. 그런 꿈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막 얼굴이 좋아. 어떤 말은 안 해도 얼굴빛도 좋고 뭔가 이렇게 생기가 돌고 나에게 무슨 말을 안 하는데 좀 웃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 표정이 없는 듯 해도 이렇게 옷 차림새가 굉장히 이렇게 윤이 난다든지 광이 난다든지 아니면 좋은 한복을 입고 계신다든지 어떠한 이렇게 그 생김새에서 표가 나거든요. 그렇게 조금 잘 차려 입으셨다든지 깨끗하게 옷을 입고 오신 조상님의 꿈은 굉장히 좋은 꿈이세요. 어떠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조상님이 나를 도우러 오신 거가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그런 꿈들을 꾸셨으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문의를 하셔서 상담을 하셔서 바르게 정확하게 짚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상님의 꿈이 조상님이 굉장히 좋은 행색으로 나타나면 좋은 꿈인데 또 조상님이 어떠한 이렇게 보따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금전재물을 꿈에서 막 이렇게 돈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주시거나 옛다 뭐 문서를 주시거나 너 이걸로 네가 뭐 네 자식의 자손에 우리 누구의 누구누구 장남의 학비를 써라. 아니면은 뭐 이걸로 니네가 생활비를 보탰어라. 아니면 이걸로 집을 사라.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표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꿈은 굉장히 좋은 꿈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상님이 뭔가를 주셨을 때 그게 금전재물, 어떠한 이렇게 돈이 되는 거나 문서가 되는 어떠한 이렇게 금은보화라든지 그런 주시는 꿈은, 받는 꿈은 굉장히 좋은 꿈이다. 횡재수가 있고 좋은 일이 있겠다라는 걸 암시하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셨을 때는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복 나갑니다. 하지만 무당은 괜찮습니다. 무당은 이제 신령님 모시고 그걸 이제 판단 지어 드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무당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누구 친구에게 얘기하거나 누구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복이 나가요. 좋은 꿈 꾸셨을 때는 함구하셔야 돼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꿈 중에서 저도 이런 꿈을 굉장히 여러 번 꿨는데요. 큰 구렁이 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업꿈이라고도 하는데요. 업단지, 업 대신 업항아리 이런 말 듣잖아요. 업에 대한 꿈입니다. 업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가 이 구렁이 꿈을 보통 조금 커야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뱀이 이렇게 나타나는 꿈은 아니라 정말 저는 집채만한 구렁이 꿈도 여러 번 꿨는데요. 그런 꿈은 굉장히 부를 누리는 꿈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한 번 꿀까 말까인데 저는 3번 정도 꿨거든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재물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제가 좀 나이도 30대 초반부터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 꿈이 뭔지도 몰랐고 그 당시에 제가 어떤 무당한테 문의를 했을 때에는 어떤 걸 액땜하는 꿈이다. 이상한 말을 해갖고 저는 정말 그런 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꿈이 정말 굉장히 좋은 꿈이더라고요. 그 꿈은 정말 살면서 그런 꿈을 평생에 한 번만 꾸더라도 평생을 살면서 내가 재물이 늘어나는 부를 축적하는 꿈이 됩니다. 단지 그 꿈은 좀 모셔야 돼요. 그 꿈만큼. 업꿈이라는 거는 내가 꾸고 그냥 말면 그게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업항아리, 예를 들면 이제 업을 모신다 이렇게 구렁이 업을 모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조금 대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금전재물이 전부 부가 나에게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셨을 땐 정말 상담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서운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풍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좋은 부를 내가 살면서 부자 되라고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꿈을 꾸셨을 때는 바로 상담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꿈이 좀 흐려져요. 그래서 효력을 못 발휘하니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3개월 안쪽으로 3개월도 좀 아슬아슬하네요. 3개월 정도 지나면 기운이 좀 사라지니까 조금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꿈을 꾸신 분들은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제일 잘 아는 꿈이 뭐예요? 돼지 꿈이나 똥 꿈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돼지 꿈이나 똥 꿈도 굉장히 좋은 꿈에 속하는데요. 돼지도 물론 업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똥 꿈을 꿨을 때 이렇게 똥 속에 철푸덕 내가 빠진다든지 꿈에서도 아찔하죠. 근데 그런 꿈은 굉장히 좋은 꿈이에요. 똥을 묻히는 꿈은 굉장히 좋은 꿈이라고 보여집니다. 횡재수나 이런 돈에 대한 꿈이기 때문에요. 그런 꿈을 꾸셨을 때는 어떤 내가 금전이 들어올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복권을 사서 좀 당첨될 기회가 있다든지 돼지 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조상님 꿈도 마찬가지예요. 복권을 사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조상님 꿈을 꾸고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 꿈 꾸고 나서 복권을 샀더니 1등에 당첨됐더라, 2등에 당첨됐더라,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횡재수가 있는 꿈, 대박이 나는 꿈, 그리고 내가 평생을 부를 축적하는 꿈, 이런 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걸 놓치지 마셔라. 놓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한번 짚어드렸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몇 번 짚어드렸지만은 또 다음에 다른 꿈들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꾸는 꿈의 내용들도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전화로 상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꿈 많이 꾸시고요. 오늘도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희군 꽃 대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 대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음력으로요, 며칠만 있으면 음력 3월이 되는데요. 이제 지금 보니까 양력으로 4월 20일부터가 음력 3월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만 이 방송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영상이니까요.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만 보시면 되시겠어요. 여러분, 음력 3월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잖아요. 사계절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지금 이제 봄이 되는 과정이죠. 중간 과정인데요. 그 봄이 음력 3월부터 우리가 흔히 봄이라고 합니다. 그죠? 3월부터 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3월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음력 3월에는 이 만물이 소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3월에는 만물이 소생합니다. 이 말은 즉슨 얼어붙은 땅에 예를 들면 한겨울에 땅이 다 얼어 있어요. 얼어붙은 땅에서 이 새로운 새싹, 어떤 기운, 그리고 생명, 이게 움트는, 싹트는 시기가 바로 음력 3월입니다. 근데요, 이 얼어붙은 땅에서 그 생명이, 어떤 새싹이, 어떤 기운이 이 싹을 틔울 때에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어떠한 굉장한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 기운이 있어야만이 얼어붙은 땅에서 새싹이 움트게 되는데요. 이렇게 3월은 음력 3월이라는 의미는요. 굉장한 기운이 있다. 굉장한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음력 3월은 기운이 뻗친다. 기운이 샘솟는다. 솟구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 같은 이런 무당 있잖아요. 우리가 무당이 신굿을 할 때, 혹은 신령님 대우의 진적굿을 할 때에는 흔히 음력 3월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3월에 발동이 많이 나요. 어떠한 발동? 신의 발동. 어떠한 기운이, 이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가 있잖아요. 이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막 샘솟기 때문에 막 새싹도 파릇파릇 막 밑에서 솟구치는 에너지, 어떠한 기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령님의 기운도 막 샘솟아요. 그래서 음력 3월에는 신굿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신의 기운이 폭발을 한다. 신의 기운이 솟구친다. 뻗친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받기에 참 좋다. 신을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기운이 솟구칠 때에 우리가 어떠한 걸 하게 되면 또 좋겠죠.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운맞이를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의 기운이 솟구칠 때 어떠한 에너지, 이 우주에 어떠한 에너지가 이렇게 솟구칠 때에는 그 기운이 너무너무 왕성하기 때문에 왕성하다 못해서 폭발을 하는, 솟구치는 때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어떠한 기운을 우리가 받으면 좋겠죠. 어떠한 운의 기운을 받으면 좋다. 그 기운이 정말 솟구친다, 뻗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음력 3월에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운맞이를 꼭 하고 넘어가자. 운맞이는 음력 3월에 꼭 받으시면 좋겠다. 꼭 받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운이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운도 없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운만 있으신 분들, 운만 들어오신 분들만 이렇게 운맞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운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조금 딛고 일어나고 싶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그런 분들도 가능하십니다. 왜? 기운이 강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보면은 어떠한 나이대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나이대냐면 이 7자가 들어간 나이대입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성주운이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 7자 중에서도 우리가 만 20세까지는 부모스라에서 부모의 운으로 반, 그리고 자신의 운으로 반으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하죠. 근데 만 20세가 지나면 이제 본인의 운으로 100% 살아가게 돼요. 근데요, 이 20세가 훨씬 지나서 처음으로 27세가 되면은 초년성주운이라는 게 옵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정말 제대로 된 운이 오는 게 27세예요. 그래서 27, 37, 47, 57. 그 다음은요, 67이 아니라 61세 환갑 성준, 그리고 마지막에 77세 노제 성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생에 6번의 큰 대운이 오더라. 그 대운만큼은 놓치지 말자. 이거를 또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1년 1년, 올해가 좋은지, 내년이 좋은지, 아니면 요 한 2, 3년이 좋은지, 아니면 몇 년 동안에 그렇게 좋은 운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요, 1년 1년은 우리가 새 운이라고 해요. 그 새운은 작은 1년 동안의 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0년간의 이 운을 타고 가는 걸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성주 대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27세부터 들어오는 운인데요. 그 7세 나이에 해당이 되는데 27, 37, 47, 57까지는 7세 나이에 해당이 되지만 60대에 가서는 61세 환갑성주운이기 때문에 67세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77세 노제성주운으로 끝이 난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100세 시대로 본다면 6번의 기회밖에 없다. 그리고 61세는 예전에는 61세 넘으면 이제 일들도 다 이제 접고 그만두게 되고 퇴직하게 되고 다 모든 걸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60세를 갓 넘기서 이제 오래 못 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다 보니까 60세를 훨씬 넘어서도 생명이 또 유지가 되고 또 60세를 넘어서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100세 시대까지 조금 어려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일하는 기간도 더 많이 늘어났고 생명이 길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야 될 시간도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옛날에는 61세 환갑성주는 쳐다도 안 봤어요. 무슨 61세 환갑성주래, 죽을지도 모르는데 일도 다 끝났는데. 근데요, 요즘에는 70세 80세까지 내가 이렇게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1세의 환갑성 준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시대적으로도 또 달라진 면모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61세까지도 많이 받더라. 77세에는 노제성주라고 해서 건강을 많이 지키신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7자가 들어가는 성주운에 해당이 되신 분들은 이 반드시 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음력 3월 기운이 샘솟는 에너지가 솟구치는 이 3월 달에 받으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 이 성주 때가 아니더라도 내가 올해 운이 들었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운 들었다고 어디서 좀 보신 분들, 들으신 분들. 또 운은 없지만 내가 조금 운을 발휘를 하고 싶어. 없는 운이라도 떠다가 어떻게 내가 운을 조금 받아서라도 어떻게 좀 발복을 하고 싶어. 올해는 뭔가 내가 성공을 하고 싶어. 뭔가 좀 되는 일이 없는데 뭔가 이거를 되게끔 이렇게 전환시키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운을 꼭 받으세요. 또 이 지금 사업이나 영업이나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많이 힘드신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특히나 이런 3월에 운의 에너지의 기운이 가장 센 3월에 이렇게 운맞이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칠 기삼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제 아무리 내가 잘나서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신청을 하시고 대신 자녀분을 위해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거진 50대, 60대, 70대의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지만
그 운이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비로소. 그래서 이런 나이대가 돼야지만이 이제 인생이 무엇인지 쓴맛 단맛을 다 보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데요. 빨리빨리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속은셈 치고라도 우리가 운을 좀 받아봐서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에너지가 제일 솟구치는 음력 3월에는 꼭 운맞이를 하시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개인으로 운맞이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금액적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개개인으로 할 때 뭐 수백만 원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운의 크기에 따라서도 이렇게 성주자가 딱 붙으면 벌써 돈 1,000만 원 이상 하는 운맞이가 되기 때문에 감히 뭐 한번 해볼까라는 엄두를 내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합동으로 전부 모아서 우리의 기운도 모으고 이 우주의 기운도 모으듯이 다 같이 한번 힘을 합한다면 소소한 금액으로 이렇게 운맞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지금 이제 3월달이 내일 모레 3월달이에요. 그죠? 그래서 3월달이 얼마 안 남았는데 3월 중에서 제일 기운이 또 좋은 날짜를 잡을 거예요. 잡으면 다음에 또 공지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은 이제 이게 처음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응모가 빨리 돼야 제가 또 날짜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접수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올해 개묘년에 발복하셔서 다들 부자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자 되실 분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부자 많이 되셔야지 좋잖아요. 요즘에 너무 힘드니까 하는 일들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가 중요하듯이 이 운의 기운, 운칠기삼의 이 70%가 운이라고 했어요. 내가 노력하는 건 30%, 운은 70%.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운을 내 걸로 만드는 것도 아마 그것도 운이지 않나, 그것도 능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꼭 4월달, 5월달 이렇게 조금 시기를 벗어나지 마시고, 물론 뭐 그때도 놓치신 분들은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왕성할 때 운을 받으셔서 한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를 또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요.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군 꽃대신이었습니다.